그러니까 예전에 폐배터리주 중에 뭐 담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에코프로 담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담아요라고 하면 저는 IS 동전 담아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2차 전지가 정말 뜨겁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폐배터리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죠.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가 완전히 쓰나미예요. 확 들어왔다가 그죠? 너무 날아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확 가고. 네. 그러니까 오늘 폐배터리 얘기를 좀 할 텐데 폐배터리도 네. 지금 시세를 한번 확 뽑았다가 지금 조정 양상인데 계속해서 봐야 됩니까 폐배터리? 저는 계속 이슈가 있을 걸로 보여요. 첫 번째는 당장 이제 3월 중순에 네. 이제 유럽에서 CRMA 법안. 그러니까 미국 IRA를 유럽에서 CRMA를 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사실은 핵심 광물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 전략이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월 중순이라고요? 네, 3월 중순 현지 시간. 그러면 네.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모멘텀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이거잖아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사실은 중국이에요. 나라별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국내 네. 시장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작은 데들은 조금 사실은 동남아 쪽이나 계속 넓혀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점유율만 보면 50%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만약에 원소재까지 포함을 하면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70%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 못하네, 그죠? 네, 그러면 중국을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말 그대로 중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리사이클링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원소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칠레도 그렇고 대부분의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또 이거 국유화 시키잖아요. 네, 중국은 의존도 낮춰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국유화 시켜버리고, 네,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꾸준하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네, 뭐 에코 프로 BM도 사실은 뭐 양극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날기는 하는데 네. 이게 10% 이상 급등하는 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20조짜리가 네, 어떻게 그게 달아요? 거의 20% 장중에 오르고. 아니, 삼성전자가 10몇 프로 오른다라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저는 에코 프로에 대한 기대감도 다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에코 프로 자체가 사실은 밑에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모든 걸 사실은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은 여기에서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경쟁력은 더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주가가 그 정도 난 거지. 만약에 그 양극재 수주 하나만 가지고 날기에는 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먼저 가고 그죠? 네. 에코프로도 뭐 중소형주처럼 날아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또 급등했는데. 네. 그렇죠. 그 LNF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못 갔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에서의 그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적용이 됐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면 그거를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죠? 아직은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안 찍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실질적으로 해서 그것만 해서 매출을 찍히는 기업들을 이제 표준 지표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성일 하이텍이 사실은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매출액이 2천억 조금 안 됐어요. 한 1,9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4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20% 조금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여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고 네.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금속 이런 거, 재활용 맞아요, 이런 거를 맞아요. 이제 기존 사업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출이 그쪽에서 정말 적게 잡히기는 해요. 아직은 한 3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도 한 75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결론은 이제 찍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예요. 리사이클링인데 네. 기존에는 리사이클 할 정도로 폐배터리가 많이 시장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폐차 대수만 본다라고 하면 16만 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30년 기준으로 하면 네. 321만 대입니다. 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 네, 거의 진짜 거의 20배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이 이제 전기차를 폐차를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폐 배터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시장이 1.5조 정도밖에 캐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년 기준으로 하면 12조. 국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벌이. 네, 글로벌인데 한 12조 7천억. 그러니까 한 8배 정도는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이 조금 많이 날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CRMA 법안. 왜냐하면 성일 하이텍이 유럽에 이미 어찌됐건 공장을 있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얘들이 보지 않을까. 라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숫자가 사실은 찍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사실은 못 갔던 가장 큰 이유가 IRA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눈탱이 제대로 한번 맞은 것 같거든요. 아니 해줄 것처럼 다 해줘놓고 맞아요. 그래놓고 가서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현대차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은 IRA를 제외하고는 그만큼 요즘 영업이익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못 갈 수가 없는 맞아요.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현대차라고 하잖아요. 저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냥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은 IRA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결론은 자국 우선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다 자국 우선으로 갈 건데 글로벌에서 이거를 정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그래 보조금 못 받는다라고 치고 뭐 수치상으로 제가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 현재 그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한 $150 정도 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50% $150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네. 그 정도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폐배터리 재활용한 거를 썼어요. 그러면 50% 썼다. 그러면 $30 줄어듭니다. 비용이? 네, 비용이. 100% 다 썼다. $60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킬로와트 시당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7,500불 정도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IRA에서. 이거 100% 리사이클링해서 쓰잖아요. 보조금 지급하는 만큼 원가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조금 지원받지 않아도 효율에 문제 없을까요? 전혀 그 효율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리사이클링이 있고 재활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쪽에서는 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이렇게 떼와 가지고 그냥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니까. ESS 같은 거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휴대폰 여러 차례 충전하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건 완전히 분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서 인프라를 갖추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한 거지. 저는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 결론은 또 항상 그거잖아요. 원가가 원 소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용적으로 저희가 많이 손해를 봐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맨날 이런 핑계 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당 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했으나 보조금을 못 받아서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거 계속 발목을 잡을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폐배터리를 일반 소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완성차 업체가 분명히 뛰어드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꾸준히 보는 게 맞다라고 항상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많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은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이제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쨌든 소재 개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많은데 여기서 리사이클 통해서 또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수직 효과가 있는 거죠. 연결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결론은 얼마나 소재를 싸게 가져오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베스팅 데이에서 테슬라가 얘기했던 것들도 반값 전기차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는 분명히 오겠죠. 오긴 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배터리지. 그렇죠. 핵심은 제일 비싼 이 배터리를 얼마나 가격을 낮추느냐인 뭐 거예요. 타이어를 뭐 2개 빼겠어? 그치. 뭐. 타이어 빼고 막 고무 타이어 그리고 사실은 하중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타이어도 원래 더 두껍게 들어가거든요. 더 비싼 거 들어가고 다른 거에서 뺄 데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죠. 어차피 배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은 테슬라도 자체 생산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뭐예요? 리튬 같은 경우 직접 뭐 광산 개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도 하겠지만 여러 군데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을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 리사이클링해서 예를 들면 이거죠. 테슬라 거 타다가 반납할 때요.
그걸 테슬라로 반납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네, 현대차도 예전에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타다가 현대차 반납하고 가면 뭐 예를 들면 이거지. 헌집 주면 새집 줄게.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네. 고객 확보에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원소재 확보에도 굉장히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배터리만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차를 안 바꾸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배터리를 이제 몇 년 뭐 한 5년 7년 뭐 정확히는 전 사실은 그 기술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5년 7년 탔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죠? 차는 아직 멀쩡해. 그럼 배터리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은 10년 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짜리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8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배터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20%를 쓰는데 지금 기술적인 수치로 볼 때 15년에서 20년은 충분하다라는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차를 바꿔야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5년 단위로 네. 차를 바꿀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제 디자인들도 만약에 혁신적으로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페이스리프트가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차라리 할인을 해서 보조금이 나중에는 분명히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해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완전 분해를 해서 그 소재로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혀 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상장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상장하고 이럴 때 네. 보면 근데 그 전에도 사실 폐배터리 그거 저도 기억나는데 그 전에도 성일하이텍 세비캠 오기 전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뭐 있었어요. 내셔널 플라스틱 이런 거 이동하는 장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런 짐 키트 이런 거. 네네네. 근데 진짜 이제 찐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네. 처음에도 언제 폐배터리를 수거하냐고 전기차가 지금 깔리지도 않았는데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불과 한 1년 전쯤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그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 다음에 CRMA 그죠? 네.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크레마 이렇게 외워요. 크레마, CRMA.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오면서 지금 부각이 확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장성 이런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없이 네. 이제 폐배터리도 가도 된다 좀. 네,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폐배터리가 리사이클링 할 때 전처리 후처리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집하는 게 대부분 전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분해하는 게 후처리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또 뭐 포스코 건식이 홀딩스. 있고 습식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은 다 있죠.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하냐는 사실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둘 중에 어찌되건 효율적인 방식으로 갈 네, 건데 그렇죠. 숟가락을 얹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 따라갈 거고 안 얹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향후에 또 들이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전처리 후처리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전후처리 다 가능한 데가 고려 아연도 예. 네,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GS 에네르마. 네, 그러니까 결론은 대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포스코도 있죠, SK도 있죠, GS도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이 시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처리가 이제 저희가 아는 기업들 중에 대기업이 또 있습니다. LG화학, 코스모화학. 네, 얘네들도 정말 날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이 들어가는데 성일하이텍은 유럽에다가 지금 전처리 공장까지 또 짓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아까 얘기했던 크레마 네, 가장 큰 수혜를 성일하이텍이 본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날아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처리 후처리에 따라서 예. 기업의 주가 향방이 갈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찌됐건 하고 있으면 전처리 후처리는 다 할 것 같고, 네, 근데 결론은 실적이 찍히냐 마냐,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분명히 처음에는 나를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세비캠도 그렇고 네. 성일하이텍도 사실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장 초반에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고려한 이런 것들도 이쪽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얘네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예.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딱 기업 하나 뽑자라고 하면 IS 동서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IS 동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건설주들이 안 하는 거를 거의 한 19년도부터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 업황이 좋을 때 돈 번 걸 가지고 사실은 인선 ENT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맞아요. 인수를 네. 딱 했거든요. 근데 인선 ENT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선 모터스, 그다음에 IS TMC 뭐 이렇게 쭈루룩 밸류체인을 다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좀 에코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폐배터리주 중에 뭐 담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에코프로 담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담아요라고 하면 저는 IS 동서 담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폐차 시장 자체가 조금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선모터스가 국내 폐차 시장에서 MS가 40% 이상입니다.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아, 폐차 시장 자체를. 관련된 그 계열사가 있다. 네, 인선모터스. 인선 ENT에 거기는 계열인가 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가져온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IS TMC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미 또 매출이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일라이텍이 아까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누적 매출로 따졌을 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 700억 정도 매출, 영업이익이 한 177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성일라이텍이랑 세비캠이랑 IS 동서 계열사인 IS TMC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건설 때문에 사실은 요새 주택 시장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네. 있는 거죠. IS 동서 자체는 맞아요. 좋긴 한데 네. 건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건설 포션이 아직 커요. 그렇죠? 굉장히 아직은 큽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고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아마 1분기 실적 나오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해소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 건설 현장들이 이제 대구에 조금 많았었거든요. 네. IS 동서가 이거 다 작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로 대형 공사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PF 대출이 사실은 위험해서 네. 건설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DMC 쪽에 그 지식산업센터 하나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혀 무리 없이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한 1분기, 2분기 실적 찍히고 나면 건설 쪽 나쁘지 않은데 손해 보는 거 없는데 매출이 늘지 않아서 그랬지 손해만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는 충분히 에코프로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IS 동서가 조금 부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에너지나 친환경, 네. 건설 이렇게 그런 기업으로 변모해 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가능성 있는 게 아직은 건축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건축 토목이 많은데 이 부분을 분명히 이쪽은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예, 폐기물이나 리사이클 쪽 키우다 보면 이쪽 포션이 커지게 되면 뭐 또 기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뭐 물적 분할은 못하지만 그죠. 예를 들면 뭐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업 분야를 어떻게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매출 비중만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고 실적만 더 찍힌다라고 하면. 근데 그 에코프로도 초반에는 굉장히 기어가다가 딱 뜬 이유가 언제냐면 밸류체인 다 완성하고 이게 실적이 조금씩 합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딱 포션이 터졌던 거거든요. 저는 IS 동서 뭐 회장님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9년도부터 인수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 4년 전부터 했던 신사업의 효과가 올해 조금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폐배터리 얘기를 했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만 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봐야 된다. 이제 봐야 된다. 그러면 뭘 볼 거냐가 이제 고민인데 그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엔 어쨌든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인데 그 중에선 성일하이텍. 그 중에서 성일하이텍이고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IS 동서 같은 기업이 접근해 봄직하다 그죠? 여러모로 봤을 때 끼가 좀 있어 보여요. 끼가 있다. 좋은 의미의 그죠? IS 동서. 이게 산업이 커가면 그게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다 하거든 그죠? 맞아요. 충전소 대기업이 안 하겠어요? 전기차 충전? 무조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만 예를 들어 딱 떨어진 그 상장사가 없어서 그런 거지 다 있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 앞서 그 폐배터리 관련주 하면 뭐사 에코프로 사라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뭐 완전히 겸장이지 뭐 그렇죠. 에코프로는 이것 때문에도 올라가고 저것 때문에도 올라가는 건데 근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사 그러면 너무 포지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광물이나 이런 쪽은 좋지만 폐배터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GS를 사 폐배터리 때문에. 그것도 애매해요. LG화학을 사 폐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딱 사이즈나 이런 게 되는 게 IS 동서다. 이제 타이밍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사실은 기대감으로 한 차례 좀 올랐어요. 다 그러다가 조금 사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좀 숨고르기 정도로 봐도 되는 건지
단기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정책적인 유럽 CRMA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이 말씀하신 폐배터리 관련주를 단기적 시각에서의 트레이딩, 중장기적에서 모아가는 그 시각 이렇게 좀 구별해서 전략을 좀 주세요. 실질적인 전략.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표가 나고 나면 3월 중순에 발표가 나고 나면 슉 식을 것 같긴 해요. 세론이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딱 항상 그 주가들의 흐름 자체가 뭐냐면 기대감 때문에 막 올랐다가 뉴스 나오자마자 쭉 거품 빠지듯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성일 하이텍도 사실은 지금 그 기대감이 지금 극에 달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번 주까지만 하고 트레이딩하고 그냥 딱 털어버리는 게 가장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역시 선수가 다르네. 다들 이제 그래 유럽의 CRMA가 3월 중순에 나온다고 지금 기다리면 슈팅 가겠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뉴스 나올 때쯤엔 오히려 차익 실현하기 좋다. 그 전에 딱 하기 좋은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 정도가 너무 하기 딱 좋은 거죠. 최대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 초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사실은 쭉 빠질 거예요. 그럼 성일 하이텍이 또 가만히 안 있죠. 기사를 또 내보내겠지. 야 우리 전철이 공장도 거기 있어. 이제 이거 좀 있으면 완공돼. 라는 얘기가 한 또 4월 5월 되면 또 나와요. 그럼 그때 또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조정이 그래도 한 많이 슈팅이 나왔으니까 저는 한 그래도 한 20% 정도는 조정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 조금씩 또 담아보는 전략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을 다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저는 IS 동서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미 눌려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올라왔고 그 이하로는 안 빠지는 게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저는 딱 주택 시장 때문에 딱 보고 있다라고 주가가 딱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실적 발표 딱 남과 동시에 저는 포지션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때 다른 거 찾을 거예요. 그때 저는 IS 동서가 딱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 성일 하이텍 차익 실현하고 IS 동서 지금 45,000원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45,000원 아래 떨어지면 요새 또 딱 잡고. 그리고 한 4월, 5월까지는 충분히 들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기업은 뭐 다 시각이 다른 거죠. 뭐 자기 스타일에 또 다른 거지만 그렇죠. 우리 길 대표님께서는 성일 하이텍과 IS 동서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시소처럼 그죠? 트레이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오늘 쫙 좀 정리를 했습니다. FL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